자, 이번 시간은 이제 가등기, 본등기라는 주제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는 1년에 한 2문제까지 구성되는 그런 영역이 될 수가 있겠고요. 겁나 중요하죠. 그래서 가등기와 본등기라는 개념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소위 이제 청구권 보존을 위해서 미리 자리 잡아두는 것을 가리켜서 가등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등기라고 하는 거, 먼저 신청 대상 관련한 것이 이슈가 되는데, 일단은 자, 주로 우리가 논의하는 것이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라는 개념이 하나의 축이 될 것이고요. 그 외 지상권과 같은 유기권, 저당권과 같은 담보권의 청구권 보존을 위해서도 가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권 설정 등기가 이루어져야 어떻다? 지상권을 취득을 한다. 저당권 설정 등기가 이루어져야 어떻다? 저당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그런데 어떤 이유가 있어서 지상권 설정 등기가 안 되고 있다, 또는 저당권 설정 등기가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 지상권 설정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 또는 저당권 설정 청구권을 보존을 위한 가등기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이슈, 가등기 신청 대상이라고 해서 자, 가등기 되는 거 말고요, 안 되는 거 외우고 들어가야 되죠. 외울 때 보물말 이렇게 외우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존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라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말소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도 어떻다? 허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물권적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도 어떻다? 허용되지 않는다. 개념 간단하게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먼저 소유권 보존 등기라고 하는 거, 이건요 누구랑 같이 가서 하는 게 아니죠. 뒤에서 공부하겠지만 소유권 보존 등기는 혼자 가는 거야. 그래서 청구권 상대방이 없기 때문에 굳이 어떻다? 이 가등기라는 개념 자체가 허용될 수가 없다. 말소 등기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 말소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죠. 어떤 등기가 무효가 되게 되면 그냥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 누구한테 말소 등기에 협력을 해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할 실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얘도 무조건 말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소 청구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 자, 요거 민법 얘기와 연계가 돼 있죠. 그래서 일단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개념은 자,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물권자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을 가리켜서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민법과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얘기를 전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유권 파트에서 논의했던 개념이죠. 교재 73페이지 가서 보시게 되면은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에서 73페이지 가서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환 청구, 방해 제거 청구, 방해 예방 청구 등으로 대별해 볼 수가 있다. 이건 거의 뭐 줄줄 좀 꿰셔야 되지. 그래서 소유자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의 정당한 점유할 권리 없이 자신의 소유물을 점유한 자에 대해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어떤 미친놈이 내 땅에다가 건물을 짓거나 등등등 했을 때 내 땅 돌려달라고 주장하는 거. 이걸 뭐라고 그런다? 바로 소유물의 반환 청구권이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불법으로 토지를 점유해서 건물을 축조한 사람 또는 그 사람의 매수인에 대해서 뭘 주장할 수 있다? 소유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소유자가 아닌 사람은 뭐야? 소유물의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그래서 작년에 시험에 나왔던 것이 토지의 임차인이라는 사람이 문제가 됐었죠. 자, 임대인이 있고 임차인이 있다 했을 때 임대인이 소유자가 아마 될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최소한 임차인은 뭐가 아니다? 소유자가 아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어떤 놈이 이 토지를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임차인이 직접 소유물의 반환 청구권은 행사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봐야겠고요. 대신 임대인을 대위해서 뭘 할 수 있다? 임대인에게 그 토지를 돌려줘라라고 하는 바로 반환 청구권 대위 행사할 수 있다. 작년 문제 포인트가 됐던 바가 있습니다. 한편 방해 제거 청구에서 건물을 불법적으로 누가 지어놨다라고 했을 때 아까 토지를 돌려달라고 하는 것을 소유물의 반환 청구권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건물을 철거해달라고 하는 거, 이것도 뭐가 된다? 바로 제거 청구의 한 내용이 된다. 그래서 불법적으로 건물을 축조한 사람, 건물의 소유자죠. 그 사람으로부터 건물을 미등기 상태에서 매수한 사람, 소유자는 아닙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건물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할
것, 임차인이 있게 되면 퇴거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철거 청구, 퇴거 청구 이런 게 방해, 제거 청구의 한 내용이 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무효인 등기 명의인에 대해서 등기 지워달라라고 주장하는 거, 바로 등기 말소 청구도 방해, 제거 청구의 한 내용이 되게 된다. 그 외 방해 예방 청구 큰 쟁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가리켜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부르게 될 테고, 이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는 어떤 놈이 내 토지를 불법적으로 점유하든 당연히 그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청구권이라는 개념이 아니죠. 그래서 특정한 상대방이 없기 때문에 이때는 소위 가등기라는 것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재 이제 몇 페이지? 243페이지 들어와서 포인트 잡아내야 되죠. 자, 가등기 신청할 수 있다라는 명제가 있게 됩니다. 앞에 보면 안 돼. 가등기 신청할 수 있다. 앞에 뭐만 없으면 돼? 보물 말만 없으면 어떻다? 이 명제는 옳은 표현이 되게 된다. 또는 보물 말이 들어가 있는데 가등기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떻다? 틀린 표현이 되게 된다. 해서 이게 첫 번째 이슈. 가등기 신청이라고 해서 보물말이라고 하는 거. 보물말이라고 하는 거. 이게 가등기 신청 대상에 관한 주제가 되게 된다라고 할 것.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슈. 가등기 신청, 등기 신청은 뒤에서 홍보하겠지만 당연히 공동 신청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갑 소유의 X 토지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고 갑에서 을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진다. 그럼 따로 얘기하면 갑과 을이 공동으로 등기 신청을 하게 된다. 그때 을을 가리켜서 등기 권리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테고, 갑을 가리켜서 등기 의무자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뒤에서 논의하겠지만 등기 권리자라는 것은 등기가 실행됐을 때 이익을 얻게 되는 사람을 등기 권리자, 등기가 실행됐을 때 이 권리를 잃게 되는 사람을 등기 의무자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가등기라고 하는 것도 가등기 의무자와 가등기 권리자가 공동 신청하는 게 원칙. 그건 시험에 안 나와.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예외 파트 가서 기억을 해야 되죠. 그래서 자, 가등기 가처분 명령이 있다라고 하면 어떻다? 가등기 권리자 단독으로 가등기 신청할 수 있다. 또 하나가 이행 판결이 있게 되면 어떻다? 가등기 권리자 단독으로 가등기 신청할 수 있다. 또는 가등기 의무자가 바빠서 안 가. 그래서 승낙서, 동의서를 주게 되면 어떻다? 단독으로 가등기 신청할 수 있다. 출제 포인트는요, 가등기 가처분 명령이라는 것이 출제 이슈가 되게 됩니다. 이행 판결이거든 뒤에서 논의할 주제고요. 가등기 가처분 명령이 있으면 어떻다? 가등기 권리자 단독으로 가등기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해서 단독 신청 가능한 케이스. 그러면 가등기 가처분 명령은 뭐냐라고 했을 때 갑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이 체결돼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갑이 등기 절차에 협력을 잘 안 하고 있다라고 한번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을이라는 사람이 법원에 계약서라든가 일정한 서류를 첨부해서 가등기 가처분 명령을 신청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형식적 요건을 판단해서 가등기 가처분 명령서를 줍니다. 그러면 가등기 권리자는 이 가등기 가처분 명령서를 들고 가서 혼자서 등기소에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라는 얘기. 그래서 이게 별게 아닌데 나중에 보면은 가압류 등기, 가처분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런 것은 법원이 촉탁을 하는 거지 개인이 신청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용어가 가처분 등기가 아니라 바로 가등기 가처분 명령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이때 어떻다? 단독으로 가등기 권리자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게 두 번째 포인트. 다 하려고 하지 마. 그저 가등기 단독 신청할 수 있는 케이스 딱 하나 포인트. 가등기 가처분 명령이 있으면 어떻다? 바로 가등기 의무자 승낙이 없다 할지라도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두 번째 포인트. 세 번째요. 가등기 이전 등기라는 주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가등기 이전 등기는 부기 등기 형식으로 기록을 하게 된다. 묶어서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주등기라고 하는 거, 소, 말, 전, 승, X,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런다? 주등기.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어떻다? 주등기의 형식을 취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전제를 삼게 됩니다. 예, 나머지 이전 등기는 무조건 다 어떻다? 부기 등기의 형식을 취하게 된다. 전세권의 이전 등기의 부기 등기, 저당권의 이전 등기, 가등기의 이전 등기에서 이전 등기에게는 소유권 이전 등기만 주등기가 되게 될 것이고 나머지는 다 뭐가 된다? 부기
등기로 처리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해서 가등기 이전 등기라고 하는 건 어떻다? 바로 부기등기라는 형식으로 기록을 한다 해서 이건 사실 소말전 승액서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와 연계가 되어 있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등기 이전 등기는 부기등기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슈. 자, 가등기에다가요, 이 가등기 말소 등기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그럼 이제 원래 등기 신청은 항상 공동 신청이니까 당연히 어떻다? 공동 신청에 따라야 할 것이다. 이건 이제 포인트가 안 되고요. 가등기 말소 등기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자, 등기상 이해 관계 있는 사람, 이 사람은 가등기 명인의 승낙을 받아서 단독으로 가등기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일 중요한 주제. 또 다음에 또 하나가 가등기 의무자, 가등기 명인의 승낙을 받아서 단독으로 가등기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이것도 별 내용 아닌데 주요 이슈. 자, 가볼까요? 갑 소유 X 부동산에서 을과 매매 계약이 체결돼 있다. 그래서 을 명의의 소유권 이전 청구권,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된다.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하게 된다. 자, 지금까지 이제 지금 스토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갑과 을 사이 매매 계약이 체결되고요. 을이 잔금을 지불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일단은 을 명의로 가등기를 해놓은 상태다. 자, 그럼 나중에 을이 본등기하면 본등기의 순위라고 나서 다 가등기의 순위에 따르게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스토리를 잡아가게 될 것이고요. 여기 기본 구조가 되는데 중간에 얘기가 바뀐 거야. 갑과 을 사이에 예를 들어서 계약의 합의 해제 등이 있을 수가 있다. 우리 이제 계약의 합의 해제할 때 꼭 기억하실 주제가 원상 회복할 때 이자 지급할 필요가 없다. 뭐 이런 것들을 민법 파트에서 중요 쟁점으로 삼았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등기가 된 상태에서 자, 갑과 을 사이에 이거 나가리 시키기로 했다고요. 근데 그 사이에 이런 경우도 있겠죠. 갑이라는 사람이 이 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 이전기를 해준 경우가 있을 것이다. 이때 병이라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등기상 이해관계인. 그래서 병이 얘기를 합니다. 을을 만나가지고 여차저차해서 내가 소유권 이전기까지 넘겨받았고 당신이 뭐 여기서 이제 뭐 1,000만 원 걸었다는데 하여튼 퉁쳐서 3,000만 원 줄 테니까 가등기 말소하고 내가 완전히 소유권 취득하는데 협조를 해달라라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가등기 명인이 좋아. 그럼 나는 그 먹고 떨어질게 해서 이렇게 가등기 명인이 승낙을 하게 되면은 어떻다? 등기상 이해관계인은 단독으로 어떻게 할 수 있다? 가등기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가등기 의무자, 자, 단독으로 가등기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어떻게? 가등기 명인의 승낙받아서 해서 갑이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바로 어떤 이유가 있어서 지금 계약이 나가리가 됐어. 그랬다고 했을 때 원래는 이제 공동으로 가서 가등기 말소 등기를 신청해야 될 사안인데 모두 가능하다. 가등기 의무자였던 갑이 을의 승낙을 받아서 단독으로 다 가등기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내용 하나도 어려울 게 없어요. 그냥 이거 가지고 계속 문제 구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가겠습니다. 가등기 신청이라고 하는 것 첫 번째 보물말을 제외하면 다 가등기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게 하나의 이슈. 두 번째 이슈가 됐던 것이 가등기 단독 신청 얘기는 그거였구나. 가등기 가처분 명령이 있으면 가등기 권리자 단독으로 가등기 신청할 수 있다. 가등기 이전 등기, 부기 등기 형식으로 취했던 것이고요. 네 번째 이슈가 가등기 말소 등기 신청, 단독 신청할 수 있는 거, 등기상 이해관계인 가등기 명인의 승낙을 받아서 단독으로 말소 등기, 가등기 말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또는 이제 가등기 의무자였던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등기 명인의 승낙 받아서 다 단독으로 가등기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하여튼 요 정도가 바로 가등기 과정에서 주요 이슈가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가등기를 했다고 쳐서 말소 안 하고요. 정상적으로 이제 본등기 넘어간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본등기 할 때 당연히 공동신청 이렇게 가야 되죠. 그래서 가보실까요? 이런 논리 구조죠.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이
체결되게 될 것이고, 자, 그래서 을 명의로 어떻다?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가 이루어진 상태가 되게 된다.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가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기본 전제가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산에서 이제 을 명의로, 자, 갑에서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즉 본등기가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 이때 자, 등기 신청은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된다? 공동 신청. 그래서 등기 권리자 누굽니까? 을이라는 사람이 등기 권리자가 되게 되는 거죠. 본등기하면 이익을 얻게 된 사람이 을이니까. 그리고 이제 가등기 당시에 소유자, 이 사람이 뭐가 된다? 등기 의무자가 된다. 이게 뭔 소리냐면 중간에 갑에서 병으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본등기에 있어서 등기 의무자라는 사람은 당연히 을이 아니라 누가 된다? 갑이라는 사람이 등기 의무자가 된다. 병은 아무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본등기 할 때 등기 의무자 갑이 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본등기 신청도 따로 얘기를 안 하면 항상 뭐야? 공동신청이라고 하는 거. 공동신청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된다. 근데 이게 특이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X 부동산을 을과 병 두 사람한테 을과 병이 공유 50대 50의 지분을 가지고 취득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매매 계약이 체결됐고, 이 X 부동산의 을의 지분 가등기 50%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병의 지분 가등기, 얘도 가등기 한 거야 같이 50% 이렇게 돼 있다고 하십시다. 자, 그러면 본등기 신청할 때 을은 갑과 본등기 공동 신청할 수 있다. 병은 갑과 어떻다? 본등기 공동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얘기를 하는 거야. 뭔 소리야? 자기의 지분 반에 대해서도 뭘 할 수 있다? 본등기 신청할 수 있다. 특이한 거죠. 나중에 절대적 각하 사유 얘기를 하면서 논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되냐면은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지분만에 관한 상속 등기나 지분만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하는 것은 지분만에 관한 소유권 보존 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지분만 들어가면 어떻다? 안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자, 출제 포인트. 가등기 기한 본등기를 함에 있어서 가등기 명인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 본등기 할 때 자기의 지분만에 대해서 뭘 할 수 있다? 본등기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굳이 을이 자기의 지분 갑에게서 을로의 50% 지분 이전 등기를 하면 되는 사안이지 굳이 병과랑 같이 묶어서 꼭 해야 될 의무는 없다라고 하는. 병도 자, 갑을 상대로 지분 50%에 대한 지분 이전 등기를 본등기를 통해서 넘겨받으면 되는 것이지 병이 할 때 꼭 을 거를 같이 묶어서 등기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서 이건 내용 자체는 별게 없는데 지분만에 대해서 다 본등기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나중에 지분만 하면 안 되는 게 상속 등기라든가 소유권 보존 등기는 지분만에 대해서 따로 입증해 보이지 않는 이상 등기관이 받아주지 않습니다. 절대적 각하 사유로 나열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떻다? 지분만에 대해서 본등기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할 거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실행을 한다라고 이렇게 했을 때, 자, 포인트. 가등기 순위 번호를 사용을 하게 된다. 가등기의 순위 번호를 사용을 하게 된다. 가등기 순위 번호. 그래서 만약에 아까 우리가 가등기 되고 다른 사람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다라고 할지라도 가등기 순위 번호를 사용하기 때문에 가등기 권리자는 온전하게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다만 주의하실 게 물권 변동 시기라고 하는 것은 본등기 했을 때부터 다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되게 된다. 그래서 이게 느낌상 소급표 같은 느낌을 주게 되는데 소급표가 아니다라는 거, 요거 하나 기억을 하셔야 되죠. 이 내용은 어디서 우리 민법 총칙 공부하실 때 장래효 얘기할 때 한번 쟁점을 삼게 되죠. 여러분 교재 60페이지 가서 잠시 체크를 하고 오겠습니다. 60페이지 가서 60페이지
파트를 가면 민법 총칙에서 무효인 법률 행위에 추인이라는 개념이 있게 되죠. 별 쟁점 안 되는데 추인할 수 있는 무효라고 해서 대표값이 뭐가 된다? 통정 허위 표시. 자, 그다음에 자기계약, 쌍방대리 이런 것들 자 추인할 수 있다. 이런 게 있었고요. 거기서 이제 장래효가 중요한 거 있었지. 무효인 법률에는 애초에 효력 자체가 다 발생하지 않는다. 근데 이 무효인 법률 행위에 대해서 무효임을 알고서 유효한 것으로 하겠다라고는 의사표시 추인이라는 것을 하게 되면 애초에는 효력이 발생이 안 했으니까 이때부터 자, 그 추인한 때부터 새로운 법률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이건 논리적으로 소급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몇 페이지 보고 있어요. 교재 60페이지 무효인 법률행위 추인해서 추인한 때부터 새로운 법률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이게 장래효라고요? 더럽게 어려워? 소급해서 아니야? 소급해 법률행위 한 때부터가 아니라 추인한 때부터 새로운 법률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나. 요거 하나 쟁점 3화내에 있었고요. 같이 관련해서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장래효라고 하는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은 거기 하단부에 범위 무효인 법률행위 추인이 있었고요. 기한부 법률행위에서 기한의 도래, 해지, 그리고 지금 이제 설명드릴게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후에 본등기를 한 사안에서 실제 물권 변동 시기는 언제 본등기를 했을 때부터 장래돼서 다 효력이 발생되게 된다. 이 얘기가 사실은 이제 민법 총칙 파트에서는 좀 어려웠던 주제죠. 그래서 등기법에 관한 이해가 돼야지 이 조문을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뭔 얘기하다가요? 본등기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공동신청이라는 게 주된 이슈. 물론 이행상 상대방 이제 매도인이 본등기 절차에 협력을 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때 본등기 할 때 이행 판결 받아서 단독 신청하는 거 있는데 거기에 현혹되면 안 돼. 어차피 나중에 이행 판결 얘기는 따로이 설명드리고 공부를 하게 될 주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보셨고요. 다 정리해 갑시다. 자 본등기라고 하는 거 본등기. 자 원래 소유자였었죠. 가등기 의무자 이 사람하고 가등기 권리자가 공동 신청을 하게 된다. 그런데 이 공동 신청을 함에 있어서 자 지분 형태였다. 가등기 권리자. 그러면 자기의 지분만에 대해서 뭘 할 수 있다? 본등기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본등기 하게 되면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르게 될 것이지만은 가등기 순위에 따르게 될 것이지만 자 이때 자, 장래요. 실제 물권 변동의 시기는 본등기 했을 때부터 다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이게 크게 두 번째 본등기에 관한 주제가 되게 될 것이고요. 이제 더럽게 어렵고 헷갈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직권 말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 가등기 겸 본등기가 소유권이 될 수도 있겠고 지상권이나 저당권 같은 자, 제한 물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 자료 보면 기본 원칙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건 뭐 시험에 나오는 쟁점은 기본적으로 아닌데 해석 등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 가등기 겸 본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무효이기 때문에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이 명제 하나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리게 되는 거야. 해서 지금 제일 먼저 이슈 삼아야 되는 게 소유권 이전의 본등기와 관련해서 등기관은 소유권 이전에 본등기를 했을 때 가등기 후에 본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맞춰진 제3자 명의 등기 등에 대해서는 양립할 수 없으면 다 직권 말소를 해야 된다. 일단 이렇게 가시는 거야. 그래서 아까 예시했던 게 이런 거잖아요. 갑 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 매수인이고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라는 게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 사이에 갑이 X 부동산의 소유권을 누구한테 B형에게 이전 등기를 하게 된다라고 전제가 됐을 때 자, 나중에 을 명의의 본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을 명의의 본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자 을도 소유권을 갖고 병도 소유권을 가질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 이루어진 등기 중에서 양립할 수 없는 병명의 등기는 무효가 될 것이고 무효인 등기는 등기관이 알아서 다 직권 말소를 해야 된다. 이게
기본 구조. 자, 소유권 이전 나머지 이슈는 그 다음 얘기고요. 하나 더 기억을 해보실 게, 야, 용익권, 지상권 등을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쉽게 가십시다. 갑 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지상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지상권 설정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라는 것을 을이 하게 된다. 그 얘기는 뭐야? 을이 지상권 설정 등기를 통해서 지상권을 취득하고 싶은데 갑이 사연이 있어서 지금 당장 등기를 못 해주니까 점점점 그러면 우선 뭘 해놓자? 지상권 설정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해두자라고 할 것. 그래서 나중에 보게 되면 이게 을 명의의 지상권 등기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랬을 때 이 중간에 있는 등기 중에서 지상권 등기하고 설정 등기하고 양립할 수 없는 등기가 있으면 이건 무효이기 때문에 어떻다?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를 해야 된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게 되는 거죠. 텍스트 읽을 필요도 없어. 상식으로 가는 거야.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어떻다?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그걸 달리 해석하면 양립할 수 있는 등기는 어떻다? 말소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이 사이에 병이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하나 취득을 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사이에. 그러면 을의 지상권과 병의 저당권을 양립할 수 있을 것이냐. 소유자가 갑인데 병도 저당권 갖고 을도 지상권을 둘 다 가질 수 있는 아무 상관없잖아. 저당권 있든 어떤 상관없는 거야. 다만 순위는 아마 지상권이 선순위가 나중에 되는 건 별개의 문제로 그래서 이렇게 양립할 수 있을 때는 어떻다? 직권 말소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딱 한 가지야. 이제 양립할 수 없는 거. 똑같은 부분에 지상권이나 임차권 설정 등기가 돼 있으면 그건 어떻다? 양립할 수 없으니까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를 하게 될 테고 나머지 등기 그게 아니라면 무조건 다 어떻다? 직권 말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이걸 하나하나 텍스트를 읽으시면 안 된다고. 이걸 읽으시면 안 된다고. 뒤져버린다고. 해서 지상권, 용익권 관련한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하게 되면 중간에 있는 등기는 똑같은 부분을 목적으로 한 지상권이 아닌 바에 용익권이 아닌 바에 어떻다? 직권 말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시험 문제 구성하는 되게 간단해. 직권 말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냥. 왜? 문제 낼 때 귀찮으니까 아무거나 뽑아낸다고. 소유자가 바뀌든 말든 자기 지상권자 입장은 상관이 없잖아. 그죠? 소유자가 바뀌든 말든 지상권은 물권이니까 아무 상관이 없다고. 그래서 무식하게 외우는 거야. 지상권 설정 청권 보존형 가등기가 되면 그 뒤에 있는 등기 대부분 다 어떻다? 직권 말소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외우면 된다고. 이걸 하나하나 읽어서 어머 소유자가 바뀌었네. 소유권 목적으로는 처분 제한 등기가 이루어졌네. 아 상관없다고. 지상권 입장에서는 순위만 또 보존되면 되는 것이고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어떻다? 직권 말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텍스트 읽으시면 안 돼요. 텍스트 그냥 읽으시면 뒤집니다. 그래서 외울 게 뭐야? 직권 말소의 대상은 없다. 이렇게 단순하게 외우면 된다고. 다만 똑같은 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 등기는 어떻다? 이것은 양립할 수 없으니까 어떻다? 직권 말소의 대상이 된다. 이런 얘기인데 그렇게까지 내지 않더라도 다 알아서 틀려줘요. 그래서 쉽게 가시는 거야. 자, 그래서 요거 하나 있겠고 저당권 설정 등기도 한번 볼까요? 자,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 저당권을 취득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당권 설정 계약과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면 되는 사안인데 이게 이제 을이 저당권 설정 등기를 나중에 하고 저당권 등기를 나중에 하고 먼저 저당권 청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 저당권과 관련된 가등기를 해놓은 사안이다. 중간에 지상권 설정 등기가 있습니다. 중간에 저당권 설정 등기가 있습니다. 중간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습니다. 저당권자 입장에서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야. 그래서 저당권 설정 등기 청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가 있고 그 뒤에 어떤 등기가 이루어지든 다 양립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다? 직권 말소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가시는 거. 쉬운 것부터 가는 거야. 다시 자,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이루어진 등기 중에서 양립할 수 없는 등기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직권 말소를 하게 된다. 무효인 등기니까. 근데 우리가 주로 논의하는 게 이제 많이는 안 나오는데 지상권이나 저당권이 나오게 되면 뒤지게 사람들 작살납니다. 우와 이게 뭔 소리가 싶은 거야.
근데 양립할 수 있으면 어떻다? 직권 말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지상권도 직권 말소의 대상 거의 없다고 쳐야 돼. 딱 하나 똑같은 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 설정 등기만 양립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 등기 청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라고 나중에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게 되면 중간에 다 어떤 등기가 되든 간에 저당권하고 어떻다? 다 양립할 수 있다. 그래서 직권 말소의 대상이라는 것은 어떻다?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다시 갑시다. 자, 어려운 문제 나온다고 했을 때 지상권하고 저당권 얘기가 나왔다고 쳐보겠습니다. 지상권하고 저당권. 예, 직권 말소의 대상 없다고 생각하셔야 돼. 단순하게 지상권 설정 청권 보존련 가등기, 저당권 설정 청권 보존련 가등기 후에 이루어진 등기는 다 지상권 저당권 등과 양립할 수 있으니까 다 직권 말소의 대상이 없다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가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전체 묶어서 한 문제거든요. 마지막 주제가요, 바로 소유권 이전 청권 보존련 가등기. 중간에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어떻다?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를 하게 된다. 그런데 양립할 수 없다 할지라도 바로 직권 말소를 할 수 없는 것이 있죠. 해서 법원이 행한 등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물론 가등기 권리자보다 선순위 권리의 근거에서 이루어진 법원이 행한 등기 어떻다? 이건 직권 말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해서 자, 가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 등기, 가처분 등기. 우리가 나중에 촉탁 사유에서 공부하겠지만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 가압류 등기, 가처분 등기는 개인이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촉탁을 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전제를 삼습니다. 그래서 자, 가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 가처분 등기, 이게 가등기보다 선순위 권리다라는 의미는 아닌데 어찌됐든 이때는 어떻다? 직권 말소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할 것. 두 번째 이슈가 되게 되는 게 바로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 두 개 나와 있죠. 강제 경매하고 임의 경매. 근데 우리 외울 때는 그냥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 어떻다? 직권 말소의 대상이 아니다. 그다음에 이제 주임법에서 공부하게 되는 게 주택 임차권 등기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주택 임차권 등기, 상가건물 임차권 등기 이런 것들은 만약에 가등기보다 선순위 임차권의 근거에서 이루어지게 되면은 이때는 어떻다고요? 이때는 직권 말소의 대상이 아니다. 제일 어려운 문제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 이루어진 등기 중에서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권 말소를 할 수 없는 거 법원이 행한 등기. 해서 이게 난이도 좀 있게 구성을 할 수가 있겠고요. 하여튼 가등기, 본등기 제일 힘든 파트가 바로 이 얘기가 되게 됩니다. 좀 어려울 수가 있는 주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요거 정리합니다. 양립할 수 있는 등기는 어떻다? 직권 말소의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했던 게 지상권 설정 청권 보존련 가등기나 저당권 설정 청권 보존련 가등기를 한 경우 거의 대부분이 다 양립할 수 있다. 따라서 다 직권 말소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할 것. 소유권 이전 청권 보존련 가등기가 이루어지고 나중에 본등기 이루어졌을 때 제3자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이루어지면 기본적으로 이것은 직권 말소의 대상이 됨이 원칙인데 문제는 뭐라고요? 법원이 행한 등기, 가압류 등기, 가처분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주택 임차권 등기 등은 어떻다? 직권 말소의 대상이 아니다. 일단 이렇게 외우셔야 돼. 예, 그리고 나서 이게 혹시 우리 가등기 신청할 수 있다 없다, 단독 신청할 수 있다 없다, 가등기 이전 등기, 주등기, 가등기 말소 등기, 단독 신청, 본등기 할 때 지분만에 대해서 본등기, 그리고 나서 이제 다 소화가 됐을 때 그때 제일 어려운 게 바로 가등기 상 권리를 목적으로 가압류 가처분 등기, 가등기 전에 맞춰진 각종의 권리에 근거한 경매 개시 결정 등기, 그 다음에 주택 임차권 등기도 가등기 전에 먼저 임차인이 들어와 있었던 이런 경우는 어떻다? 얘들이 가등기보다 주로 선순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바로 양립할 수 없다라고 할지라도 이 법원이 행한 등기에 대해서는 어떻다? 직권 말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부분을 비워두시고요. 소유권 이전 청권 보존련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 이 부분을 비워두고 나머지 쉬운 것들을 줄줄줄 꿰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좀 여유가 있을 때 바로 소유권 이전 청권 보존련 가등기,
그리고 본등기라고 하는 이 주제와 관련해서 공부하시는 거. 그래서 이거는 1년에 약 2문제 가까이 구성이 되게 됩니다. 이해가 되고 말고는 알아서 할 문제고요. 어찌됐든 이건 워낙 출제 빈도가 높아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 강조드렸던 게 주등기, 부기등기 2년에 한 문제꼴, 그 다음에 가등기, 본등기는 1년에 거의 2문제꼴로 출제가 됩니다. 물론 난이도 있게 구성이 될 수도 있는데 최소한 한 문제는 맞출 수가 있게 구성이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시험 문제를 보실 때 앞을 읽지 마시라는 겁니다. 앞을 읽으면 뒤집니다. 왜? 보는 순간 뭔 소리인지 모르겠거든. 그러면 이제 게임 말려버리는 거예요. 뒤만 보는 거야. 예를 들어서 가등기 신청할 수 있다. 두 번째, 가등기 단독 신청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가등기 이전 등기 뭐 이런 표현들, 또는 가등기 말소 등기 단독 신청할 수 있다 해서 본등기 신청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뒤만 딱딱딱 끊어서 직권 말소라고 하는 거, 그 앞에 양립할 수 없는 것은 어떻다? 직권 말소지만 항상 우리 시험용으로 지상권, 저당권 나름대로 어렵게 구성을 하게 되면은 지상권이나 저당권에 관한 부분 어렵게 나올 수 있을 텐데 그래도 직권 말소의 대상이 아니다. 소유권 이전 청권 보존형 가등기라고 본등기 했을 때 원래 양립할 수 없는 건 직권 말소의 대상이 되는데 시험에 나오는 건 뭐라고요? 법원이 행한 등기를 예시하면서 이런 것은 어떻다? 직권 말소의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스토리가 이렇게 가는 거야. 원칙적으로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 이루어진 등기 중에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어떻다? 직권 말소의 대상이다. 이게 전제, 대원칙이야. 근데 실제 시험용으로는 거기에 대한 예외에 양립할 수 있는 것은 어떻다? 직권 말소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출제 이슈가 되게 됩니다. 제일 어려운 게 직권 말소라는 주제. 이렇게 보셨고요. 잠시 그렇게 다음 주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